레이저를 실제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은 뭐 여러 나라에서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인데요. 이 레이저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애들이 레이저 포인터를 갖고 놀면은 큰일 납니다. 레이저 포인터 정도의 세기도 눈에 직사가 되면은 눈이 멀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눈을 다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협약이 하나 있어요. 사람의 시력을 영구적으로 상실시키는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협약이 있습니다. 이게 198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109개 나라가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거거든요. 본격적인 무기는 적함이라든가 적기라든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파괴시키는 용도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와트로 따지면은 TV 같은 경우는 100와트급인데 레이저에 사용되는 거는 3만 와트급, 6만 와트급 이 정도로 와트를 올려가지고 발진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요. 레이저가 진행을 하면 극히 일부라도 공기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공기를 약간 데웁니다. 이게 서멀 렌징이라고 하는데 공기를 좀 데워요. 그럼 빛이 가는데 뜨거워진 공기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지랑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름에 지면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달구어진 공기가 올라오면은 뒤에 있는 장면들이 흐려 보이잖아요. 그거는 날아오는 빛이 아지랑이 즉 급격히 대류로 올라가는 뜨거워진 공기가 올라가면서 굴곡되는 거예요. 굴절되면서. 그래서 뒤에가 흐려져 보이는 거죠. 따라서 레이저빔이 지나가서 달구어지면은 그 뒤에 레이저빔은 그대로 직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굴절돼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용,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향해서 쏘는 레이저빔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군함에서 근접하는 뭐 드론 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그쪽에 이제 엔진이라든가 이런 데를 노려가지고요 파괴하는 용도로 개발을 하거나 가장 유망한 거는 안티 드론 레이저 시스템일 것 같아요. 근접하는 드론 시스템들을 찾아가지고 레이저로 쏴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거죠. 일단은 감지가 되면은 쏘면은 거의 순간적으로 파괴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레이저빔 자체는 직진하기 때문에 사방으로 퍼지는 건 아닌데 가령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방으로 성광을 보내는 물질을 먼저 딱 쏘고 그게 적군 쪽에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레이저를 때리면은 걔네가 성광을 만들어서 순간적으로 뭔가 눈을 멀게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광선검은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이 빛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사실 광선검처럼 빛으로 물체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딱딱한 접촉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광선검은 당연히 그런 효과는 없는 거죠. 단지 레이저 포처럼 정말 엄청나게 빛 에너지를 집약해서 쏴서 뭐 화염을 일으키거나 녹이거나 한 방식의 그런 거는 줄 수가 있지만요. 그리고 광선검끼리 부딪히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빛은 그냥 서로 지나가거든요. 이 보존이라는 입자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광선검끼리 부딪히는 거는 영화적인 재미를 위한 연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주공간에서 레이저빔이 발사되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빔이 보이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측면에서. 왜냐? 빛이 눈에 보인다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커튼을 살짝 열었을 때 커튼 사이로 햇살이 쫙 내리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거는 햇빛이 방 안을 떠돌아다니는 먼지 입자에 맞아서 산란된 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측면에서 보이는데 우주 공간에는 먼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빔이 날아가면은 그거를 측면에서 본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도 영화적 재미를 위한 연출이 되는 거죠. 제가 손을 이렇게 펼치면은 여기서 에너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사람의 신체에서는 모든 부위에서 적외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하면은 약한 세기이긴 하지만 적외선 에너지파가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파괴력은 전혀 없죠. 만약에 여기서 좀 에너지를 세게 만들고 싶으면은 손의 온도를 올리면 돼요. 그래서 온도를 뭐 한 섭씨 몇백 도로 올리면은 그거에 맞는 더 센 가시광선까지 포함하는 전자기파가 나오긴 하겠죠. 물론 손이 망가지겠지만요. 만약에 정말 엄청나게 다른 환경 하에서 다른 방식으로 진화를 해온 고등생명체가 있는데 이 생명체가 이런 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요. 이거 사실 제 생각에 말은 안 될 것 같은데 핵융합 할 때 보통 그 플라즈마 온도를 1억 도 뭐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주변의 부품과 직접 접촉하지는 않아요. 자기장을 이용해서 내부에 가두기 때문에 사실은 1억 도의 플라즈마가 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명체가 그런 식으로 자기장을 컨트롤해서 한 뭐 몇만 도짜리 플라즈마를 생체 내에서 만들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또 그 온도에 해당되는 뭔가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활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제 생각에 가능성이 있는 거는 그렇게 특정 부위의 온도를 올려가지고 전자기파를 쏘는 것보다는 보는 겁니다. 보는 거. 그러니까 사실 본다는 것은 사람은 가시광선만 볼 수 있지만 실제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서는 가시광선도 보고 자외선도 보고 적외선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있어요. 그런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넓은 대역을 다 보기 때문에 들어오는 정보도 굉장히 풍부할 거고 그거를 이용해서 먹이를 찾거나 적을 회피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영화도 있었죠. 프레데터인가요? 외계인이 와가지고 한밤중에 적외선을 너무나 잘 보는 생명체면은 인간이 돌아다니는 거를 깜깜한 데서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인간을 사냥하거나 하는데 그런 능력을 활용할 수가 있는 셈이 되겠죠.